안녕하세요. 음악치료서 가금미예요. 오늘은 언어장애에 있어서 그, 좋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공유로 가서, 예. 지난주에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언어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은 내가 말을 해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감, 그 다음에 말을 했을 때, 예, 나는 그, 그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신뢰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 비난하지 않고 이거를 알아들어 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처음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두 가지가 다 없잖아요. 예, 자신감도 없고 신뢰감도 없어갖고, 영어를 처음 배우고 말할 때 저는 이, 되게 리허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데 언어 습득이 이미 하나가 끝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처음 말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신감은 되게 중요한 팩트이기도 하고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언어 치료사 분 중에 인공화호 전문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하는 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발음은 나중에 고쳐도 되는데 일단 이 자신감과 신뢰감이 없어지게 되면 입을 안 뜨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 일할 때는 이게 지금 어떠한 말이더라도 못 알아듣는 내가 미안한 상태가 되시도록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우리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경험 갖고 있는데 미국 애들이 갑자기 what 그러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주눅이 들어서 못 하겠거든요. 그게 이제 자신감이 확 저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what 이러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예,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커스터머 서비스 뭐죠?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응대센터하고 전화하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요. 걔가 못 알아들으면 조용히 끊어요. 예, 끊고 다시 걸어서 다른 커스터머 서비스하고 만나는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말 못하는 내가 답답할까, 못 알아듣는 네가 답답할까, 여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무슨 앱을 통해서 뭐 스피킹 하는 거 좀 연습하는 게 있어서 조금 공부 삼아 하고 있는데 발음 진짜 안 좋던데요. 얘가 뭐라 그러죠? 앱이 전혀 내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앱하고 지금 싸움질인데요. 그건 결국은 앱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음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그나마 이 맥락상에서 이해를 해줬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하고 일을 하실 때는 기본 자세가 '내가 못 알아들어서 너무 미안해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어 언어는 반드시 그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맥락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상에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알 발음이 어려워서 알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I'm really 뭐 이렇게 얘기하면 리얼리가 안 들린대요. 디얼리로 들린대요. 근데 내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디얼리라고 그러면 그걸 리얼리로 알아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거를 이용하여 제가 미국에서 발표할 때는 아예 슬라이드 하나에 내가 P라고 얘기한 건 F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가 G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Z, 저는 지브라 발음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해갖고 슬라이드 하나를 만든 적도 있어요. 너무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내가 R하고 L하고 구별 안 된다. 뭐 이게 한국 사람 특유의 어려운 점들을 다 써놓고 알아서 들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PPT를 만드는 이유는 니네가 못 알아들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알아서 봐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때쯤 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이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신감만 늘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서 지금도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약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내가 말할 때 느끼는 그 답답함, 어 그 짜증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쪼끔 그런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의 공감 능력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들의 부모님들이 어 혹은 치료사도 마찬가지지만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언어적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요거 사실 쪼끔 부모님들이 더 어려워하고요. 우리는 작정을 하고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의사소통의 욕구라는 게 뭐냐면 지금 며칠 전에도 그 광경을 봤는데 지금 27 개월 된 여아고요. 이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걔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문제가 있거나 이건 아닌데 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 아빠 이런 거 되게 예쁘게 잘하는데 아직은 말보다는 전부 행동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엄마는 앉아 있고 아이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팔을 내미는 이 동작은 100% 잖아요. "안아 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기다리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뭐 행동으로 다 보여줬으니까 안아 주지만 지금은 얘가 언어적인 자극을 쪼끔 더 받았으면 좋겠는 상황이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팔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엄마는 안아 줘." 이렇게 얘기하고 안아 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아이가 행동으로 분명히 표현했고 다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한 템포 기다린 거죠. 언어적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아이가 찬장 쪽으로 가서 과자가 있는 데 가서 과자를 열고 뭔가 꺼내려고 한다는 동작 자체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엄마 나 과자 주세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칸을 치워 놓고 대기를 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과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과자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손짓을 할 거고 손짓을 했을 때 엄마는 거기가 지금 중재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죠. "과자 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그거를 따라할 수도 있고 안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이 "과자 줘."라는 거를 표현을 알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무 지적해서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 무지막지 공격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 치료에서만큼은 음악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쪼끔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틈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오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윌리엄 신드롬이었고 지금 6 살이고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언어가 거의 엄마 아빠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어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금방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라든가 얘네들은 좀 말을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확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언어 폭발 현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그랬었는데 얘가 자꾸 어 아빠로 보였나 봐요. 세션 중에 저를 자꾸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빠 아니야. 선생님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아빠." 그럼 "선생님." 이렇게만 했어요. 뭐 해라 말아라도 안 하고 "아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는데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빠, 선생님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생님만 했다가도 하고 아빠, 선생님 하다가 그러다가 인제 지금은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2 달, 석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자꾸 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밀어붙일 필요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어떤 때는 쪼끔 더 여유를
치료사가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고요. 언어는 이렇게 저렇게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자꾸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똑같은 스트럭처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얘기해서 똑같은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게 노래이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인지가 낮거나 어릴수록 노래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한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기질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은 산출하기 위한 기관의 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 기관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언어 문제가 생겨난 것을 말하고요. 기능이란 특정한 신체 구조상 기관상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언어에 문제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자폐 아동이나 지적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장애예요. 기능적인 장애. 그다음에 이제 뇌성마비라든지 다른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인 장애인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기본 펑션 중에 하나가 폐활량이에요. 근데 폐활량은 사실은 호기가 아니라 내뱉는 숨이요. 후 하고 내뱉는 숨이 아니라 흡기예요. 하고 들이마시는 숨인데 이건 다른 데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흡기가 있는 악기는 하모니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모니카도 굉장히 많은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 기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 흡기의 호흡량이 폐활량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 병원 같은 데서 측정하는 코로 들이마시는 숨을 제외하기 위해서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을 들이마시는 숨을 측정하는 폐활량 측정기고요. 요거 말고 약식 측정기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피스로 그러니까 들이마시면 요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어디까 실린더가 올라가서 1500이다, 2000이다. 요렇게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어서요. 이런 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요거는 1인당 하나씩 갖고 계셔야 돼요. 쓴 사람이 다른 사람 거를 또 측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주 싼 것들은 요렇게 색깔 같은 것 요게 이제 제일 싼 버전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버전이 조금 더 비싼 버전인데요. 사실 요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500, 1000, 2500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노란 거, 빨간 거, 이렇게 초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건 간단하지만 호흡량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도구라 음악치료 세팅 안에서도 환자의 호흡량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매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음장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는데 자음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만 모음에도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떤 모음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지금 어떤 것들을 더 해봐야 되는지를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슬라이드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서 지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아, 에, 이, 오, 우, 해서 지금 보시면 아, 에, 이, 오, 우, 이런 순서로 연습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거의 텅 트위스트에 가까워요. 지금 해보시면 에 앞으로 나왔죠? 이는 완전히 입술 앞쪽으로 가야 되고요. 오 하면 소리는 뒤쪽에서 나죠. 오 그리고
혀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오 했을 때 아래로 내려가요. 아, 에 할 때는 혀끝은 아래쪽에 혀의 3분의 1 앞지점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는 평평하게 되죠. 이, 오 하면 혀의 약간 중간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우, 우 하면 우, 저 뒤쪽, 예, 목젖 있는 쪽으로 혀가 움직이고요. 어 하면 오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혀가 내려가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치료실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이 방법으로 연습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은 이 환자가 안 되는 발음만 찝어내서 따로따로 연습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원숭이 말썽꾸 으러기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그런 노래 있거든요. 그 BTS의 아버님이신 그 방시혁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인데요. 그 노래 끝에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유 으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유 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천천히 근데 노래를 누가 불렀지? 그 조건이가 불렀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불러놨어요. 그런데 그 속도로 부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통 두 가지 모음만 해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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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혀의 위치 보시면 아는 여기 있고요. 야는 여기서는 없네. 야 아고 야는 같은 계열로 보시면 돼요. 앞에서 한번 가볼게요. 예,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그러면 혀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아, 야, 아, 야, 아, 야는 상대적으로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아, 우, 아, 우, 아, 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relatively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아 그래서 뭐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이런 얘기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면 환자가 뭐가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에하고 에는 거의 차이 없죠. 아, 에, 이, 위, 왜, 으, 오, 우. 그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냈을 때하고 두 개 연달아 했을 때하고 안 되시는 걸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가면 아, 이, 아, 이, 아, 이 혹은 우, 이, 우, 이, 우, 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지금 필요한 음악들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갔고 자 모음은 그렇고요. 이제 자음 보시면 자음은 자 이거는 위치에 따른 거예요. 양순음, 치경음, 치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이거는 그 소리가 나는 위치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측음 이건 유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비를 해보면 부로 해볼까요? 부로 해보시면 양순음이라고 그래서 입술이 닿으면서 두 개의 입술이 닿으면서 파열, 스탑했다가 소리를 내죠. 그래서 부. 자, 같은 방식으로 치경음의 파열음이면 드. 이것도 스탑했다 소리를 내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이제 입술이 있고 경국에는 여러분들이 혀로 천장을 만졌을 때 뼈가 있는 부분까지가 경국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그 뼈가 없는 부분이 연국이고 혀와 성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앞에서부터 양순음, 치경음 그러는 게 드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치경음은 윗니의 혀 뒤에 닿아야 돼요. 드.
스, 치 경국의 스 하면 혀의 앞부분이 위로 가죠. 그 다음에 연국의 있고 성문음이 하예요. 그래서 연국의 같은 경우는 기역이 연국의 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쉽게 외우시는 방법은 바, 다, 사, 자, 가, 하, 마, 나, 아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바, 다, 사, 자, 가, 하, 마, 나, 아로 외우시면 지금 소리가 앞에서부터 뒤로 가고 있거든요. 바, 다, 사, 자, 가, 마, 나, 아 이런 식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사자가 하, 마나 이거를 외우고 계시면 요 순서대로 시켜보시면 어디가 지금 더 문제가 된다는 게 아시게 되니까 그걸로 잡아서 또 노래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슝슝슝 여기는 했고요. 모음을 먼저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 그러면 양순음은 두 입술 사이 부, 부, 푸, 푸. 치경음 혀 뒤로 나는 소리라서 혀끝과 잇몸 사이 그래서 치경음 그래서 드, 드. 치경 경국의 그러면 혀 중간이 경국의 쪽으로 닿아야 돼요. 그래서 하 아니 저기 스, 즈, 르 이런 것들이 치경 경국의 이렇게 되고요. 연국의 혀 뒷부분이 영국의 쪽으로 가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음을 하실 때는 아 발음보다는 그 발음이 모음만 내기, 그러니까 자음만 내기에 더 적절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파열음은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라서 부, 뿌, 푸, 드, 뜨, 트, 그, 끄, 크 이런 소리들이 파열음이고요. 파찰음은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천천히 내보내야 돼요. 즈, 쯔, 치. 그래서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발음들이 즈 하고 르, 저 맨 밑에 있는 유음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려워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찰도 힘들어하세요.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공기 사이로. 그래서 스, 통로가 좁아져야 되고요. 비음은 코 속에서 나는 소리로 무, 느, 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합치면 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입 앞쪽에서 나는 소리 부, 무 그래서 바, 다, 사, 자, 가, 하, 마, 나,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사실은 요걸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미음은 보시면 마 해서 요렇게 돼 있고 느 지금 이게 느가 혀 뒤에 가서 닿아서 혀가 요렇게 되는 상태라 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잉크색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로 해볼까요? 느 이렇게 돼 있고 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요런 걸 알고 계시면 일단 자음의 발달 순서도 비음부터 치금으로 가서 엄마, 아빠 이런 거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거 알고 빠빠, 까까, 따따, 빠빠 이런 거는 한 번에 내는 게 쉬워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뽀, 뽀 그래서 르 같은 경우는 7살 때 완성되는 아이고 이 색은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만요. 지우기. 형광펜. 요게 르 요렇게 됐죠? 르. 요 발음은 그래서 뽀로로는 아이들이 실제로 뽀로로라고 하기보다는 뽀노노가 많아요. 뽀로로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뽀노노 보여주세요가 많아요. 그래서 리을 발음은 실질적으로 7살 정도에 완성되는 발음이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방법과 위치에 따라서 지금 퍼, 터, 커 한번 내보시면요. 퍼, 터, 커. 자, 요게 보시면 세 개 다 파열음이에요. 퍼, 터, 커. 세 개 다 파열음인데 혀가 하는 위치가 달라요. 퍼, 이건 입술, 터는 이빨 뒤에, 커는 혀가 완전히 꺾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는 테스트가 교호 운동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협응력과 주요 조응기관을 조절하는 능력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얼마나 지금 혀의 움직임이 기민하신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교호 운동 검사예요. 그래서 퍼터커와 같은 이제 음절을 반복해서 기량률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발음을 하느냐를 산출을 하는 게 이제 교호 운동 검사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할 횟수를 모두 마쳤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유창성과 조음의 정확도를 검사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 게 교호 운동 검사인데, 그래서 이 교호 운동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하는 검사들은 약식 검사기 때문에 그게 전부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긴 어려워요. 그건 분명히 요 검사 같은 경우엔 검사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언어치료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세션의 진행이나 이 환자의 내담자의 발전 속도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점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양순음, 치경음, 영국의음 이 순서로 속도, 리듬, 정확성, 규칙성, 일관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노래를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컷터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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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터 컷터퍼 컷터퍼 이런 노래,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 때는 저는 이게 최소한,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으로 만들고 음악적인 완성도보다는 목적에 맞게 가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고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컷터퍼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컷터퍼로 하실 수 있고 퍼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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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터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기, 앞에서부터 뒤로 가기, 어떤 것을 선택하시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할 때 특정 발음이 안 되는 게 발견이 됐어요. 만약에 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터만 따로 띄어서, 그게 과제 분석이거든요. 터만 따로 띄어서 또 진행하시면 돼요. 터,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뭐 터만 가지고 만드시든 아니면 터, 트, 터, 트 모음을 바꿔서, 이게 지금 혀의 위치는 같지만 모음이 바뀌면서 위치가 한번 바뀌었다 와야 되거든요. 터, 티, 터, 티 이런 식으로 바꾸시거나 해서 이 터라는 발음만, 티귿 발음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터나 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가 굉장히 나쁜 위치에 있어요. 네. 앞에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볼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숟가락이나 그 서랍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이 생긴 거, 그런 걸로 지금 이 안쪽 이빨 뒤에 여기에 혀끝이 닿아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들으시면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보통은 뭐죠? 모방을 통해서, 그리고 시도하고 실수하고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배우시는데, 지금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이 된 상태에서는 혼자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커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 혀 완전히 뒤쪽이라서. 근데 퍼는 지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서랍자나 혹은 숟가락 같은 걸로 그쪽을 살짝 자극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도 마찬가지고요. 사, 사, 스, 스, 사, 스, 사, 자, 자, 자.
위치가 쪼끔씩 다르시죠? 네, 본인이 발음을 해 보시고 고기를 쪼끔 여기라고 알려주시는 그 작업이 쪼끔 필요하세요. 자, 그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하셔야 되는 작업은 사실은 커나 터나 퍼가 들어가는 단어에서 발음하시는 거를 이게 처음에 발음하는 것과 뒤에 발음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커, 터, 퍼 들어가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찾았던 3 개는 이거였어요. 커피, 터널, 퍼즐이요. 그래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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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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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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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퍼즐, 퍼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노래들은 단순 무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지금 내가 목적하는 바로 다이렉트리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고런 단어들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요거를 좀 발음하실 수 있는 틈을 많이 줬던 노래들이에요. 자, 잠깐 보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요거 같은 경우에 같은 위치에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렇게 해서 위치는 같지만 살짝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따라 하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많이 있는 노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거의 기본적으로 아야어여 아에이어 우어 그 노래하고 컷터퍼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거의 다 썼었고요. 나머지 노래들은 환자에 따라서 다시 만들거나 조금 변형하거나 해서 많이 썼었어요. 지금 고렇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각 발음별로 연습하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